사회적으로 논란이 뜨거운 이슈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보는 맞짱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은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을 둘러싼 법적 공방을 짚어보겠습니다. 핵심 쟁점은 업무 시간 사이에 생기는 대기 시간을 휴식 시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드립니다. 두 분 모두 판사 출신 변호사입니다. 제 오른쪽에 서기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제 왼쪽에 오동훈 변호사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격일제로 근무하면서 3개월가량 시내버스를 몰던 운전기사가 주 52시간 근무 시간을 넘겼다며 회사 대표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했습니다. 1심에서는 회사 대표 무죄, 2심에서는 회사 대표 유죄, 그리고 지난 13일 대법원은 회사 대표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판결이 계속해서 엇갈리고 있습니다. 내가 담당 판사라면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의 얘기를 먼저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기호 변호사님, 내가 판사라면 유죄를 내렸을까요? 무죄를 내렸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유죄로 판결을 내렸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대기 시간을 다 근로 시간으로 인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네, 대기 시간은 다 근로 시간에 포함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시군요. 오동훈 변호사님은 어떻습니까? 저는 무죄로 판단을 하겠습니다. 네, 회사 대표가요? 네, 그 근로 계약을 보니까 그 격일제로 근무하는 그 한 번 근무 시간이 17시간, 그래서 3.5를 곱했더니만 59시간이 나옵니다. 그런 그 근로 계약상에 그 17시간으로 되어 있지만 그 실질을 보니까 30분 넘는 휴게 시간이 6시간 이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6시간의 휴게 시간에 대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이 미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입증을 해야 되는데, 네. 엄격한 증명의 원칙상 검사께서 그 부분에 대해 증거를 대지 못했으므로 무죄라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네, 노동부는 현재 근로 시간을 노동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종속되어 있는 시간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분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과연 이 휴식 시간을 노동 시간, 근로 시간으로 봐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앞선 판결들이 엇갈리는 것처럼 두 분의 의견도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대기 시간과 휴식 시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좀 들어보죠. 노동부의 앞서 제가 말씀드린 그 정의, 휴식 시간과 노동 시간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근로기준법 50조에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 있는 그 시간, 그걸 네. 그 대기 시간, 그것을 대기 시간이라고 하고 이것도 근로 시간이라고 이제 정의는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 규정이 과거 산업화 초기 시대 대규모 공장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일을 시킬 때는 사용자가 바로 옆에서 지휘 감독을 할 수 있고 하다 보니까 대기 시간이냐 그냥 온전한 휴식 시간이냐 네. 이것을 구별하기가 그냥 쉬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직업이 굉장히 다양해졌고 사용자가 직접적으로 지휘 감독하기 어려운 상황, 이런 경우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 이걸 대기 시간으로 봐서 근로 시간을 포함시킬 거냐 아니면은 휴식 시간으로 볼 거냐, 이게 애매해진 겁니다. 근데 이 사건에서도 보면은 이제 실제로 차를 운전한 시간은 11시간인데 대기 시간이 6시간이나 되니까 대법원에서는 그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대기 시간이 너무 긴 걸 보면 그중에 일부는 휴식 시간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무죄를 선고한 건데, 사실 차량 운행과 운행 사이의 네. 간격이 30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대기 시간이 30분밖에 안 된다는 점을 비춰보면은 이 경우는 온전한 휴식을 보기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네, 또 대기 시간에 뭐 세차를 하거나 주유를 하거나 이런 뭐 실질적인 업무를 계속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온전한 휴식 시간이라고 볼 수 없다, 이런 입장이십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오동훈 변호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작업을 위하여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 있는 시간은 그런 대기 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 시간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여기 지금 그 버스 기사께서 그러한 그 작업을 위하여 그 다음에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서 그 대기 시간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되는 것입니다. 형사 책임이 문제되지 않습니까? 네. 엄격한 증명의 원칙에 따라 가지고 그 실질을 살펴서 유죄인지 무죄인지 가려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네, 대기 시간에 뭐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세차나 주유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자유롭게 뭐 개인적인 일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뭐 대기 시간으로
대기 시간이 휴식 시간일 수 있다 이런 입장이신 거군요. 네, 세차나 뭐 주유나 그다음에 뭐 차량 청소 이런 부분은 사실 주요 업무와 관련된 부수 업무입니다. 네. 그거는 대기 시간 자체도 아니고요. 대기 시간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있는 그 시간에 관한 논인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짧은 시간 그다음 일을 업무를 위해서 대기하는 시간이라면 당연히 사용자의 그 지휘 감독 하에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근로 시간에 포함될 수 있기는 합니다. 네, 일단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습니다. 이게 또 다시 뒤집힐 가능성도 있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판결할 때 법리적인 이유나 법률적인 해석 때문에 파기한 경우가 대부분 많은데 그런 경우는 뒤집히기 어렵습니다. 거기에 하구심이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 사건에서는 검사가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파기환송된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파기환송심에서 다른 증거들 더 추가 제출이 한다면은 가능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항소심에서 이 휴식 시간, 그러니까 이 대기 시간 중에 이 기사 휴게실이 있긴 있지만 이게 좀 주차 공간이 부족해가지고 사실상 활용이 어려웠었다 이런 측면이 강조됐었고 또한 이 그 주유 세차하는 곳이 8km나 떨어져 네. 있더라는 겁니다. 이런 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추가 증거가 제출이 된다면은 이 부분이 온전한 휴식으로 보기 어렵다라는 증명이 더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동훈 변호사께서는 앞으로의 재판 어떻게 전망하세요? 당해 사건에 있어서 대법원의 판결은 하급심을 기속합니다. 그리고 이 대법원 판결은 굉장히 여러 가지 중요한 법리가 설치되어 있는 중요한 선례라고 봅니다. 대기 시간에 대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이 미치느냐에 관해서 한 5가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네. 제일 중요한 기준으로 근로계약의 내용, 두 번째 취업 규칙이나 단체 협약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업무의 내용, 업무 수행 방식,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어떤 사용자 휴게 시간에 대기 시간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 여부, 네. 그다음에 휴게실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 하급심 내지는 실무를 가이드하기 위해서 아주 세심한 기준을 제시되어 있는 훌륭한 판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관련돼 가지고 검사가 이를 뒤엎는 어떤 획기적인 판결을 증거를 내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을 발휘해서 무죄로 귀결될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판결은 또 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사건에 대해서 여러 차례 판결이 뒤바뀐 것처럼 과거에도 뭐 비슷한 사례에 있어서 엇갈린 판결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가까운 사례로는 지난 4월입니다. 대법원이 19일 동안 쉼 없이 근무하다가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관광버스 운전기사의 사건과 관련해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을 했고요. 대기 시간이 온전한 휴식 시간이 아니다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부분은 이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네. 그래서 근무 중이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것이거든요.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근무 중에 해당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포괄적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출퇴근 하는 경우에도 네. 근무 중으로 보고요. 그래서 관점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네. 근무 중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또 뭐 앞에서도 추가로 얘기 좀 나온 것처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좀 헷갈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말씀을 좀 예, 해주시죠. 방금 그 사안에서는 사실 어떤 측면이 좀 더 강조됐냐면은 그 전세버스 기사이셨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휴게 시설이 없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시내버스와 달리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버스 안에서 휴식을 해야 되는 온전한 휴식을 취하기 어려웠다라는 점이 많이 강조됐었고요. 대기 시간이 굉장히 불규칙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을 편하게 휴식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대기 시간이냐 아니냐를 네. 판단함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이 미치느냐 요거만 볼 게 아니라 그런 휴게 시설 등 종합해 가지고 온전하게 편하게 쉴 수 있었느냐 네. 이것도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대부분 판례의 취지이거든요. 휴식을 위한 환경도 잘 살펴봐야 된다 이런 네, 취지군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네. 사람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네. 휴식을 충분하게 취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러면 이것은 사실상 대기 시간으로서 근로 시간의 연장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네, 휴식 시간을 조금 주더라도 제대로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건 온전한 휴식 시간으로 볼 수 없다 이런 판결인 것 같군요. 자, 또 하나의 판례를 좀 살펴보면 말이죠. 지난해 6월입니다. 버스 기사들이 연장 근로수당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임금 청구 소송인데 이때는 대기 시간 전부를 근로 시간으로 볼 수 없다 이런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건 왜 그렇습니까? 네, 이제 임금을 지급할 것인가의 네. 문제잖아요. 그러면 이제 노무 제공의 대가로 임금이 지급되는 것이니까 그 대기 시간 중에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되는 그 노무 제공 시간이 있고 그렇지 않은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려서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 시간을 산정해라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예, 조금씩 네. 그 어떤 그 법의 규정 취지에 따라서 다른 것이지 대부분 판례가 일관되지 않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해당 사건의 아주 그 세세한 부분들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뭐 판결은 또 달리 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핵심은 휴식 시간과 근로 시간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인 것 이 같고요. 부분도 제가 조금 네, 추가로 더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드리자면은 이 대부분 판례가 뭐 왔다 갔다 하는 건 분명히 아니고요. 네. 사안에 따라 다르게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판단이 나오는 건데 이 사안은 또 특이한 게 뭐냐면 그 여객 운송 사업자였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단체 협약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 근로 시간 이게 근무 시간을 아니 대기 시간을 1시간을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시간을 초과한 부분까지 어떤 다른 용무를 받다고 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사전에 노사 간에 합의된 내용 이거를 좀 중요시했던 판결이거든요. 네. 그런 점이 좀 강조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사건들뿐만이 아니고요. 사실은 뭐 근로를 하시는 분, 노동을 하시는 분 모든 분들이 다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잠깐 쉬고 있는데 이게 과연 근로 시간, 노동 시간에 포함될 것이냐 말 것이냐. 여전히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다른 사례를 한번 살펴보면 뭐 외부 업체 접대를 위해서 골프 라운딩을 한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골프 라운딩을 하고 법인카드로 결제도 했고요. 그런데 이것을 근로 시간으로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해서 문제를 제기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안 저도 기억나는데요. 그 사안에서는 라운딩을 하면서 라운딩 파트너, 골프를 치는 사람을 누가 선정했느냐가 중요한 기준이 아하, 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골프를 나가면서 나가는 네. 사람이 라운딩 파트너를 선정을 했습니다. 대표이사가 이러이러한 고객들과 치세요 했으면 네. 어떤 근로 시간에 포함될 여지가 굉장히 있었는데 나가면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데리고 나갔기 때문에 근로 시간으로 보지 않았던 그런 사안으로 기억이 됩니다. 네. 서교 변호사님, 네. 아파트에서 말이죠. 경비를 하시는 분들이 뭐 안에서 쉬고는 계십니다만 비상 상황이라든지 계속 대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특히 야간에 근무하는 네. 그 경비원의 경우에 어떤 아파트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새벽 1시부터 5시까지는 잠깐 잠을 잘 수는 있지만 언제든지 비상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비상 대기 같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런 뭐 1시부터 5시까지 잘 수 있는 그 시간이라 할지라도 제대로 충분히 자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근로 시간으로 봐야 된다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네. 직업이나 근로 형태의 특성에 따라서 모호한 부분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주 52시간제가 실시가 되면서 앞으로 계속 이런 논란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와 관련된 법적인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끝으로 잠깐씩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동훈 변호사님. 앵커님 말씀대로 직업의 특성에 따라 가지고 이 대기 시간으로 볼 것인지 말 것인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 관련돼 가지고 그 어떤 직업의 특성에 맞게 그 대기 시간 여부에 대해서 판정할 수 있는 위원회를 좀 잠정적으로라도 설치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좀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나온 대법원 판결이 법리적으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치했지만 또 직업의 특성에 따라 가지고 얼마나 다양한 형태들이 있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예방법학적인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을 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CEO가 되는 네. 순간에 315개의 처벌 조항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번에 추가로 생기는 처벌 조항은 아주 강력한 처벌 조항입니다. 그래서 그 CEO들이 겪는 그런 리스크를 좀 줄이기 위해서 예방법학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좀 사전
사전적으로 위원회를 설치해가지고 좀 활동을 하는 그런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네, 위원회를 설치하자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뭐 노동당국이나 아니면 뭐 법적인 기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회사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는 지금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이런 부분 가이드라인을 줄 수 있는 위원회 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서기호 변호사께서는 어떤 법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예, 장기적으로 지금 보면은 주 5일 근무제도 그리고 주 52시간 근무제도로 이렇게 계속 바뀌면서 점점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게 되게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잠깐 쉬는 시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근로를 더 잘하기 위한 그야말로 휴식 시간인 거지 그것을 온전한 휴식이라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오히려 조금씩 늘리는 그리고 그러한 근로자가 잠깐 휴식을 하는 것을 놀고 있다, 네. 쉬고 있다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사업자들도 인식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근로를 더 잘하기 위한 어떤 준비 기간인 거지 놀고 있는 시간이 아닌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과연 업무 시간 중간중간에 있는 대기 시간을 휴식 시간으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노동 시간으로 봐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토론을 진행해 봤습니다. 맞짱 토론 서기호 변호사와 오동훈 변호사 함께했습니다. 두 분 토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